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스트 안 했어요. 네? 테스트 아, 안 했답니다. 말씀만 안 하시면 몰랐을 텐데. 아, 캠이, 원래 요 캠이 다들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해상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체를 다 비추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또 그것도 좀 편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밑에는 지금 저도 그 파자마거든요. 정말 네. 근데 뭐 비출 일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저기 진재근 선생님이 하시는 그 독서 토론이거든요. 네. 예.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 있으세요? 어떤 거 읽으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읽다가 말았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고 네. 최지선 동물과 인간 이야기라고요. 그래요? 네. 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네. 한번 요렇게 비춰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까이 조금 생명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가까이 도서관이 있나 봐요? 네, 집 근처에 뭐 한 15분 걸어서. 어, 그래도 좋네요. 예. 왔다 갔다 살짝 운동도 하시고. 지금은 책을 안 사려고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책도 안 읽으면서 엄청 그 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 투자를 저도 했어요. 진짜 옛날에는 무지막지하게 했었거든요. 그쵸? 예. 항공사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저기 하고 욕심낼 때는 한 달에 책값만 한 3, 40만 원씩 썼던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진재근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장 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요새는 밀리의 서재 같이 이렇게 그게 한 달에 9,800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네, 괜찮고, 그리고 또 온라인 안에 워낙 뭐 영상부터 시작해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새는 검색으로 많이 때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료를 좀 이렇게 그 신뢰할 수 있는 걸 판단하는 거, 예, 그거에 이제 조금 신경을 더 쓰고. 난 미국이 작성이 한 번도 이제 우선 도서 검색에서 조금 편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다이라고 하는 편향된 부분이 있어서 보려고 하는 책을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찾았다 해도 어, 그 폰으로 볼 경우는 너무 또 적어가지고 그걸 또 키워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북을 가까이 하는 게 좀 장애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북으로 빨리 못 넘어가는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그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이책으로 내면 이게 돈 받는 게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 쉬운데, 근데, 이거 이북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지? 방법을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 어려울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출판사들도 일단 종이책을 먼저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북보다. 그런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폰에다 먼저 맞춰야 되는데, 폰에다 먼저 맞춰주는 게 아니고, 종이책에 맞춰놓고 나서 책에 그 폰에다 옮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이 사나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북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품질이 떨어지는 이북 있잖아요. 그게 또 대량 생산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
막 중간에서 가끔 헷갈려요. 제 이 기준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북이 편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종이책이 좋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종이책이 습관이 이제 정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북의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적극 변화라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예, 저는 또 이제 그걸 빨리 바꾸고 싶어서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검색해 갖고 딱 정리해 놓는 게 우선, 그 다음에 뭐 이북, 그리고 그것도 그게 안 될 때 종이책 이렇게 기준은 세워놓긴 했는데 지키는 게 쉽지가 그래서 요새도 살살 뭔 생각이냐면, 그 알라딘이라도 나가갖고 또 한번 둘러보고 싶다. 사실 빌리는 책 이렇게 빌려갖고 보는 것도 많이 했는데, 빌리는 책은 무슨 부담감이 있냐면 돌려줄 때까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게 된다라는 이게 딱 꽂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그게 좋은데 한쪽으로는 부담이 더 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 그 말씀을 좀 갖다 하시고 제가 읽은 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하나 할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선 정 소장님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신지요? 요즘에 제가 일단 이 독서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종이책 이북, 도서관 이용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워낙 독서량이 이제 적으니까요. 특히 이제 이 활자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부담이 있으시죠? 습관이 이렇게 좀 안 돼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시력 문제 때문에 이 책을 본다는 거가 지금 여의치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부담을 갖고 있어가지고 책을 언제부턴가 책을 읽는다는 게 좀 약간 뭐 생활에서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뭔가는 그 목표의식이 있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은 어떠세요? 오디오북, 그것도 이 오디오북 기타는 걸 했는데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밀리에서 제 돈 내면 오디오북도 마음껏 그 동시에 이용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그쪽으로 이렇게 길을 한번 터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조금 있는데, 예. 그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음성 듣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실제로는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음성으로라도 좀 듣고 요약된 오늘의 뉴스의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도 실제로는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 먹듯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듣고는 또 안 듣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현실이고 우선 중요한 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 해야 될 일은 10가지인데 그게 이제 이 독서라든가 이런 쪽은 항상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위에 못 들어오는군요. 예? 순위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제 생활에서 뭐라 그럴까 딱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제 습관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린단 말이에요. 책은 하여튼 열심히 사잖아요. 저는 도서관은 이제 거리 문제 때문에 또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빌리고 뭐 이러는 거는 또 이게 안 되고 일단 책을 사다가 꽂아놔야지 뭐 그나마 읽더라도 읽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책을 부지런히 사다 놨는데 실제로는 뭐 목차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뒤져서 보는 것이지 뭐 정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책들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거 그런 거가 좀
취미가 있고요. 새로운 책을 누가 권하는 것을 이렇게 딱 빠져가지고는 뭐 책을 잡으면 놓지 않고 끝까지 읽었다. 그런 경험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근에 한국에서 보신 책 하나 손 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한 이게 15년인가요? 이게 한국 한 20권도 더 읽었을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것은 행복하다. 법정 스님 책인데요. 그 문장이 짧고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많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여러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또 느끼는 바가 좀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 안에다가는 거의 뭐 10년 이상 그때 느끼는 바를 이렇게 깨알처럼 메모를 해놓거든요. 이 책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언제 몇 번째 읽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내 느낌이 왔었다라고 하는 키워드들 이렇게 여기다 적어 나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좀 다시 읽더라도 2년 전에 읽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런 습관이 있고 독서 토론이라는 데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끌고 간다는 것보다도 참여하고 상대방 얘기 듣고 하도 제가 독서 쪽에 좀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서부 캠퍼스인가요? 그래서 이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서도 잘 안 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독서 토론을 하나 해가지고는 그거 한 4회차인가 6회차를 들었어요.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선생님이 매번 과제를 내주고 다 읽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선생님은 뭐 챕터 1, 2만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파트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소감이라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워딩으로도 정리를 해서 각자가 발표하고 이 윤독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독서 토론도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지금도 생활 속에서는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홍보야 놀자 이거 PDF로 받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목차만 또 본 거예요. 무슨 이게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걸 이제 봤어야 되는데 또 보면은 뭐 이제 기존에 하던 일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또 못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용감하게 읽진 않았어도 들어와서 듣기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뻔뻔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요리장님은 근래 읽고 계시는 책이 뭐 있으신가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자동에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살고 있는데 불광천만 넘어가면 은평구예요. 은평구에 증산정보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주로 빌리는데 사실 저도 책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앞서 말씀한 선생님처럼 푼순위로 밀려가지고 많이 못 읽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독서 모임에서 두 가지를 접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요거를 한번 접했고요. 또 어제는 하늘을 나는 타이어. 이거는 일본 소설인데 800페이지예요. 아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걸 찾아봐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본 소설은 영화가 나와 있고 이거는 또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봤더니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유튜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분의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거는 이분의 뜻이 자연과 인간이 좀 조화롭게 살면 어떨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간이 계속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자연에 있는 곤충들이 벌레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배추 잎을 먹게 되면 해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충이 되고 우리 인간은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이 해충을 죽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쓰고 또 근데 걔네들도요 그 다음에는 더 강해진대요. 그래서 그 다음엔 더 강한 농약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조금은 자연에 거스르지 않나.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고 또 이걸 하늘을 나는 타이어는 그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트레일러라고 그러나요? 큰 트럭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트럭 운전사가 운행 중에 그 타이어가 빠져나가서 어떤 아이와 엄마가 그 이제는 그 인도를 걷고 있는데 엄마를 쳐서 엄마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대기업에서는 이거는 정비 불량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회사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는 이제는 대기업들의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그런 어떤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건데 리콜을 받으면 자기네가 너무나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자기네가 주어진 힘으로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정비 업체에서 그런 이제는 사고의 추적을 다 확인하다가 문제 있는 거를 제시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대기업이 잘못했고 리콜해야 된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생명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그 말씀 들으면서 이 홍세알 그 생각이 나고요. 예. 어쨌든 좋은 소리를 받아서 저도 한번 구입하든지 도서관 가든지 할 때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 대표님 원래 홍보에 놀자 하기로 했는데 예, 그랬죠. 반갑습니다. 예, 또 소개하실 책 있으면 말씀 바랍니다. 추가로 소개는 안 하고요. 그거 이제 그 조금 이야기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가나요? 나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제가 그 추천해 드렸고 제가 이제 그 읽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제 저는 여러 번 이제 읽게 되죠. 근데 다른 부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다운로드 그때 하실 수 있게 저기 주소는 드렸으니까 네. 맨 앞부분에 있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만 우선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정책 홍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정책 홍보란으로 읽지 마시고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홍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개념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또 브랜드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원래 간단한 거 그런 기본 단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기본 단어 쪽을 정의를 안 하고 막 책 자체에서 뭔가 이 화려한 부분을 이렇게 찾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단어를 항상 계속 곱씹으면서 그게 확실해질 때까지 다음으로 좀 잘 안 넘어가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좋더라고요. 그 방법이. 예, 그래서 요렇게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홍보 컨텐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디어 자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상대하는 거, 이런 쪽으로 해갖고 넘어가요. 설문조사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이제 왜 이 책 이제 또 그 권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안에서 우리가 이 다루는 기본 요소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딱딱 나오는 게 밖에서 판매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에도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꼭 한번 먼저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그 제대로 된 마케팅 쪽이라든가 광고와 마케팅 요쪽은 조금 배제하고 정말로 좀 제대로 홍보 부분에 집중이 좀 돼 있어요. 책이. 그래서 홍보 쪽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광고하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영역 구분이 조금 되는 그런 효과도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부록 부분이 보통은 그냥 그냥 부록으로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책은 저는, 앞에서는 기본 정의 부분이 좋고, 뒤로 오잖아요. 뒤로 오면, 부록 쪽에가 쓸만한 내용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트렌드를 우리 예측하는 거는 지금 책이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저기 해가지고 또 일찌감치 내놔가지고 잘 저기 하고 계시긴 한데, 근데 실제는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은 많이 이렇게 뭐랄까 다뤄지지가 않잖아요. 실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통계청이나 다른 자료들 뭐 포스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다뤄져 가지고 큰 제목이 딱 이렇게 그 동영상 강세 모바일 지향 이런 식으로 딱딱 돼 있는 거예요. 타겟팅 서비스. 이 책이 2019년 6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그래서 2018년까지의 트렌드지만 뭐 지금도 뭐랄까 큰 방향에서는 봐놓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딱 다뤄놓은 거 이게 이제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책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제 느낌은 뭐냐면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그거는 저는 정책 홍보가 있다는 것 자체에 있잖아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쪽으로 보지 말고 책 요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정책은 홍보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항상 정비를 해야지 시스템 미비하고 본인들이 부족한 거를 홍보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홍보했는데 찾아서 못 누리거나 이런 거는 너네들 책임이다.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좀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목은 차치하고 이 책 자체에서 얻으실 수 있는 거 그거 생각을 좀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할 것은 피하고 안길 건 안기라고 했는데 조금 생각을 다른 관점을 다시 해서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은 아직 다 읽지를 못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우에노 지즈코 씨가 쓴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지난번에 이 작가 소개를 길게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의 대표적 사회학자의 여성학자로서 도쿄도 명예를 하는데 이분이 싱글 노후 시리즈를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여자가 말하는 남자 혼자 사는 것, 누구나 혼자 시대의 죽음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싱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소개하는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이 책은 이거 이제 종결편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같이 화계단으로 나오는데
혼자서 늙는 게 어때서 자녀 없는 노인은 정말로 비참한가. 시설에서 죽기 원하는 노인은 없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치매에 걸려도 집에서 혼자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병든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살면 안 되나요? 또 집에서 혼자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파괴감을 썼는데 과연 이 시설 가는 것이 본인의 의사일까? 가족의 의사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책을 만화로 좀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해외에서 살던 딸이 중년되자 엄마의 노후가 걱정이 된다며 혼자 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자 딸은 평소 엄마를 진찰했던 방문 진료소를 찾아갔다. 엄마가 이상해요. 시설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 의사의 답이 의사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 좋으니까 당신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엄마의 여러 가지 미련한 부분을 지적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딸이 나가니까 딸이 이제 엄마를 원래 시설로 모시려고 했는데 의사가 동의를 안 하니까 결국 딸이 그렇게 따로 살기 시작했는데 의외인 것은 세대를 분리하자 어머니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조금 간단한데 딸이 오니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가족 생각은 시설로 보내야 된다.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노후에 대한 상식이 바뀌었다. 싱글에 대한 이미지는 불쌍하다 해서 흔해 보인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노인보다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자녀가 없을 때 높은 거예요. 같이 살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자녀가 없을 때 적은 거예요. 자녀하고 같이 살면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다라면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를 사회 문제로 묘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녀가 없는 싱글이거든요. 그 자녀가 없는 노후가 비참할 것이다. 그래서 혼자 죽으면 고독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혼자 죽는 것이 과연 고독사일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고립과 다르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 있다. 같이 산다 그래서 고립이 아닌 것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한다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고령자에게 누가 24시간 꼭 붙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최선이다. 본인 의사이다. 이렇게 가족은 집보다는 병원이 나을 거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병원과 시설에서 누군가가 24시간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모니터 연결된 상태로 혼자 죽는 경우도 있다. 이걸 병원 내 고독사로 부르다. 이게 우리가 노년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자녀가 없는 노인, 고독사와 같은 것이 아닐지 모른다. 임종직 때문에 자식들에게 돌려싸여서 죽음을 맞는 것이 세상입니다. 임종 혹은 사후에 빨리 발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고립이라고 일컬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초고령사의 죽음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100%죠. 그때 이 100%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꼭 인종이 임박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자주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전할 시간, 그것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꼭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은 미리 하는 게 좋다. 눈물을 흘리기 전에, 아프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난 엄마의 자식이라서 행복했어요라는 걸 미리 자주 하자.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이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그래서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게요 라고 생각을 가지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이나 병원에 있으면 고독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서 죽는 게 뭐가 나쁜가? 이렇게 제자는 얘기한 거죠. 낡은 집이든 쓰레기 집이든 마지막까지 익숙한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형 보험제도에 그걸로 이 간병 케어를 하고 있죠. 그걸 나이나 또 간병을 적절하게 또 의료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이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평소에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면 인종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음은 초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다사사회. 이 다사사회란 말이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현재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70만 이런 식으로 다사사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례식장도 기다려야 되고 화장장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이렇게 대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회가 올 텐데 그런 사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어느 날 누군가 그걸 발견해도 홀가분한 죽음이 존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덜컥 죽는 이걸 돌연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바랄 일이 아니라 천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일을 생각해서 혼자 조용히 듣고 어느 날 그 사실을 발견해도 도덕자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라. 필리핀에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도착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서울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젠틀하십니다. 잘 도착했고요. 예. 오늘 우리 우리 여기로 인해서 행사 예보, 내가 우리로 이름 그러니까 마롱이라고 그걸 입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어울리십니다. 네,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요. 예. 네. 어때요? 좀 도움이 되는가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 평소 생각했던 거랑 많이 이렇게 그 부합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물론 어렸을 때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이제 저도 뭐랄까 제가 이제 그 12대째 장손이거든요. 예, 그렇고 또 집도 이제 분위기가 이런 게 있고 다 그랬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국가 시스템이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단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늦게 발견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요즘 스마트워치가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만 더 지나도 그냥 상시 이게 저기가 돼서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 줄어드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살아서의 단절되는 거, 고립되는 게 문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느끼게 된 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SNS든 이런 걸 통해 갖고 내가 원하는 정도, 딱 수준을 정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몇 명까지, 어느 정도의 관계, 오프라인을 결합할 건가 말 건가, 얼마 만에 만날 건가, 이걸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대에,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저는 오히려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 저자 쪽이나 또 이렇게 전해주신 진재근 선생님 그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예, 그런 쪽입니다. 여기장님 어떻게 좀 보기 보인가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막연하게 이제는 엄마한테도, 엄마가 82이셔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요양병원에서 한 1년간 일을 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병원에 와서 요즘은 한 70%가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엄마한테, 근데 제가 막상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해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불효 아닌가 해서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도 그러죠. 엄마, 집에서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막연하게는 얘기했는데, 이 일본 이분 작가가 정리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오늘 안 들어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너무나 뭐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소장님 멘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요리장이라고 하시는 최 선생님은 목소리가 네. 제가 눈을 감고 들으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그냥 예전에 이제 간호사로 일할 때 거래처랑 전화를 통화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성우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우면 왜 여기 있나요? 이러고 약 올렸어요. 아니 저는 평소에 그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 네, 아주 목소리가 낭낭하잖아요. 네, 근데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목소리가 양희은 씨 목소리하고 흡사해요. 네. 톤이 억양도 그렇고 이렇게 목소리 음색이 아주 톡톡톡 튀면서 아주 청량합니다. 타고나신 것도 있고, 아마 그 훈련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이 하신 그런 목소리예요. 그냥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훈련한다기보다는 생활하면서 항상 의식하면서 이 다듬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게 그게 굉장히 그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귀가 뻥 뚫리는 것 같고요. 지금 진재근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얘기 듣다 보면은 이게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영화 보면은 뭐 죽음에 대해서는 앞서간다고 봐야 되는데 의식 자체가 이게 뭐 죽음은 축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테마의 영화도 있고, 근데 죽음이 있어야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그 얘기가 상당히 역설적이고 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듣다 보면은 맞아, 죽음은 축제일 수가 있고 홍보야 놀자가 아니고 죽음아 놀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잘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잘 살아야 잘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남길 그 젊은 그 죽음학 교수가 하여튼 뭐 그 잘 죽는 거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좀 열려야 되고 그런 보는 관점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유, 김정선 대표님 이렇게 늦게라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 멀리 가는 일이 있어갖고 운전 중이시네. 예. 인사 늦게까지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인사 드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지내시고 늘 감사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